여러분, 지금은 전 세계가 미쳐있는 라면이 처음 세상에 나왔을 때 사람들은 이걸 옷감을 만드는 섬유인 줄 알고 끓여 먹길 거부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을까요? 면이라는 글자를 식용면이 아니라 솜이나 실을 뜻하는 면으로 착각해서 실을 왜 끓여 먹느냐는 오해가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 라면을 먹으면 뱃속에서 나일론이 엉킨다는 근거 없는 괴담까지 돌았어요. 오늘날의 소울푸드 라면은 사실 낯선 가공식품이라 온갖 오해를 받던 이방인이었던 거죠. 당시 대한민국은 말 그대로 생존 모드였어요. 1인당 국민소득이 104달러 수준인 세계 최빈국이었고 매년 수백만 석의 쌀이 부족한 심각한 기아 상태였던 거죠. 미군 부대 주변에서는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섰는데 그건 맛집을 기다리는 줄이 아니라 남은 잔반을 모아 끓인 꿀꿀이죽 한 그릇을 얻기 위한 처절한 기다림이었던 거예요. 그 죽 안에는 담배꽁초나 비닐, 심지어 이쑤시개가 섞여 나오기도 했지만 당장 굶어 죽지 않으려면 그것조차 감사하게 먹어야 했던 비극적 시대였어요. 국가 전체의 배고픔이라는 치명적인 상태 이상이 걸려있던 때라 누군가는 이 지옥 같은 난이도를 깨부술 아이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때 역사의 전면에 등판한 인물이 바로 전중윤 회장이에요. 원래 성공한 보험업계 인물로 잘 나가던 비즈니스맨이었던 그는 꿀꿀이죽을 먹기 위해 줄을 선 사람들의 비참한 풍경을 본 순간 인생의 경로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죠. 그는 일본 출장에서 목격한 인스턴트 라면을 보고 우리 국민의 배고픔을 해결할 아이디어를 얻게 돼요. 그는 먹는 것이 좋게야 천하가 평화롭다는 식족 평천의 신념을 가슴에 품게 된 거예요.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안락한 미래를 모두 베팅하고 한 민족의 허기를 구원하겠다는 사명감으로 라면 사업이라는 고난도 퀘스트를 스스로 수락한 거죠. 현실은 냉혹했어요. 기술이 없던 전 회장은 일본 니신 식품 등 대형 업체를 찾아갔지만 기술 유출 우려로 문전박대당한 거죠. 그러다 마지막으로 찾아간 곳이 묘조식품의 오쿠무라 사장이었어요. 오쿠무라 사장은 과거 이탈리아에서 파스타 기술을 무상 전수받았던 경험과 한국에 대한 부채 의식으로 로열티를 한 푼도 받지 않고 제조 비법을 전수해준 거예요. 전 회장은 정부로부터 확보한 외화 27,000달러로 제조 기계 2대를 구입해 들여왔고 귀국하는 길에 비서로부터 핵심 배합 비율이 적힌 비밀 봉투까지 전달받은 거죠. 그렇게 대한민국 최초의 라면 제조법이라는 전설적인 아이템을 획득하며 삼양라면의 탄생이 시작된 거예요. 1963년 드디어 첫 라면이 나왔는데 초기 제품은 일본식 닭고기 육수 기반이라 우리 입맛엔 너무 느끼하고 미지근한 반응이었어요. 이때 박정희 전 대통령이 시식 후 우리 국민은 맵고 짠 걸 좋아하니 고춧가루를 더 넣어보라는 조언을 남긴 거죠. 이 피드백을 계기로 삼양은 고춧가루 베이스의 한국형 수프를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1966년경부터 본격적인 조정이 이루어졌고 1970년에 이르러 우리가 아는 소고기 육수 기반의 매콤한 맛이 시장에 정착하게 된 거예요. 이 조언 한마디로 삼양라면은 한국인 전용 커스텀 패치를 완료했고 출시와 동시에 시장을 씹어먹으며 영광의 시대를 누리게 된 거죠. 하지만 1989년 대한민국 식품 역사상 최악의 타격인 공업용 우지 사건이 터진 거죠. 검찰이 비식용 등급의 우지를 사용했다며 수사를 시작했고 언론은 살인 라면이라는 자극적인 표현을 쓰며 대중의 공포를 자극했어요. 실제로는 고온 정제 과정을 거치면 인체에 무해한 식용 원료였음에도 불구하고 신뢰는 바닥으로 추락한 거예요. 쌈양은 100억 원 상당의 제품을 폐기했고 점유율은 수직 낙하했으며 수천 명의 직원이 떠나야 했어요. 브랜드 자체가 시장에서 강제로 삭제될 뻔한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던 거예요. 쌈양은 항복 대신 존버를 선택해요. 진실을 밝히기 위해 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고통스러운 법정 싸움을 이어간 거죠. 전 회장은 가산을 탕진하며 변호사 비용을 댔고 과학적 데이터를 모아 끈질기게 맞섰어요. 결국 1997년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아내며 명예를 회복한 거죠. 하지만 8년의 세월 동안 시장 주도권은 이미 라이벌에게 넘어간 뒤였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는 여전히 부정적인 낙인이 남아 있었어요. 그럼에도 쌈양은 그 고통스러운 역사를 온몸으로 받아내며 다시 일어설 기회만을 기다린 거예요. 죽어가던 쌈양에 다시 생명의 불꽃이 튀기 시작한 건 2011년이었어요. 김정수 부회장이 명동 거리를 걷다가 매운 음식을 즐겁게 먹는 젊은이들을 보고 극한의 매운맛 메타를 떠올린 거죠. 연구원들이 매일 매운맛을 시식하며 위장약을 복용하고 닭 1200마리를 사용해 소스를 개발한 끝에 불닭볶음면이 탄생한 거예요. 처음엔 마니아용이었지만 유튜브라는 글로벌 플랫폼을 타고 전 세계적인 챌린지 열풍을 일으킨 거죠. 낡은 브랜드 이미지를 한 방에 날려버리고 가장 힙한 브랜드로 전 세계 이름을 알리게 된 거예요. 2024년 드디어 믿기 힘든 숫자가 공개돼요. 삼양식품의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3,442억 원을 기록하며 농심의 1,631억 원을 2배 이상 추월한 거죠. 시가총액에서도 업계 1위에 오르며 라면 업계의 대장주가 된 거예요. 물론 전체 매출 규모는 여전히 농심이 크지만 쌈양은 19.9%라는 경이로운 영업이익률을 기록하며 수익성 면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한 거죠.
35년 전 우지 파동으로 무너졌던 자존심을 완벽하게 되찾으며 역전 드라마의 마지막 장을 화려한 우승으로 장식하게 된 거예요. 쌈양라면의 60년은 단순한 성공 신화가 아니에요. 왜 이 라면을 만드는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에 끝까지 답해온 과정인 거죠. 배고픈 시절엔 굶주림을 해결하는 구원투수로, 억울한 오해 속엔 끝까지 진실을 지키는 투사로, 지금은 글로벌 인지도를 높인 혁신가로 변신해 온 거예요. 초심을 잃지 않으면서도 트렌드를 유연하게 읽는 힘, 그것이 바로 무너진 브랜드를 다시 일으키는 진정한 치트키인 거죠. 결국 브랜드는 제품을 파는 게 아니라 신뢰를 파는 것이고, 그 약속을 지켜낸 자만이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걸 삼양이 증명하고 있는 거죠. 억지로 까기를 당해도 실력이 있으면 언젠간 반드시 떡상해요. 당신의 초심은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지픽이었습니다.